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우편의 안보정론 심야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해수구 공무원 이 피살 사건과 그 다음에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사건이 말이죠. 이 반인륜적이고 반인도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차원의 범죄이기 때문에 끝까지 낱낱이 진상을 파헤치겠다. 이것이 현 윤석열 정부의 공식 기본 입장입니다. 이 입장 하에 지금 모든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든 수사 현황, 그리고 각 시민단체,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이 고발 상황, 이 전반적으로요,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이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지금 상황이고요. 이 한 건 한 건 여기저기서 툭툭 한마디씩 뱉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합적인 큰 그림 안에서 이것이 현재 어느 상황까지 와 있는지 이 파악하시기가 말이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머릿속에 꿰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보도 하나하나 보시면, 물론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이 하나하나 이 떨어진,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기보다는 제가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큰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께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집중적으로 해수부 공무원의 이 피살 사건, 그 다음에는 이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국가정보원이, 예를 들어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은 유족이 지난 6월 달에 이 관련 인사들, 특히 서훈과 박지원, 이런 사람들을 고발하면서 이제 강제 수사 착수에 이 기반이 갖춰진 것이고요. 그러다가 지난 7월 6일 날 국가정보원이 서훈과 박지원 이 두 사람을 이 두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수사가 이제 착수가 돼서 이 국가정보원 이 박지원 원장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공수사 1부가 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훈 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공공수사 3부가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그만큼이요, 이미 유족 측에서 고발한 해수공무원 피살 사건은 공공수사 1부가 하기 때문에 박지원은 공공수사 1부에서 하고, 그리고 공공수사 1부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이 사안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나눠서 공공수사 3부에서는 탈북어민의 강제 북송 사건을 다루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워낙 방대한 수사고, 수사 자체의 엄중성이랄까 중요성, 그리고 긴박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공수사 1부와 공공수사 3부에서의 기존 검사 인력 가지고는 좀 힘이 붙이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공공수사 1부에서는요, 검사 2명이 파견이 됐고요, 추가로. 그리고 공공수사 3부의 경우에는 검사 1명이 추가로 더 파견이 돼서 총 16명의 이 수사진이 지금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이 사건, 그러니까 국정원 고발한 지 이제 딱 일주일이 됐지 않습니까? 일주일 만에, 이제 어제는요, 이 국정원 내에서 이제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발인들이 과연 어떤, 이 경위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왜 고발했는지, 이거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말이죠, 불과 하루 만에 국정원에서 전격적으로 메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압수수색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압수수색은 일단 그 압수수색 장소에 들어가서 전부 다 샅샅이 수색해서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는 거, 이게 압수수색 아니겠습니까? 자,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 요즘 나와 있는 것, 또 법인카드 의혹, 이런 등등 다 보면은 현장에 가서 그야말로 이 관련 서류들을 전부 이 검찰 수사관들이 일일이 다 확인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가정보는 정보기관의 특성을 감안해서요, 이 검찰이 국정원 청사에까지는 들어오는데 메인 서버가 있는 사무실에는 직접 들어가지 않고, 즉 직접 검색을 하지 않고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근거해서 이러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우리 국정원 측에 요청을 하면, 그러한 이 검찰의 요청 내용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이 그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는 소위 임의 제출 방식을 통해서 검찰에 협조를 해줬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인 서버 전체를 다 샅샅이 훑어버리면 이거 뭐 정보유관 이 존폐 문제로 직결될 우려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에서 이 입장문을 보면 메인 서버를 다 볼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수사상 필요한 자료만 최소한으로 추출해서 넘겨줬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검찰 관계자도요. 고발인 자격의 국정원과 이 자료 협조가 굉장히 수월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 압수수색을 전후로 해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국정원에서도 이 검찰에 고발하기 전까지 한 두어 달 동안을요 자체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이 관련 서류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관련 직원들의 진술도 전부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지금 검찰에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부에 이런 자체 TF를 운영할 때 아무래도 이건 뭐 그 법률 지식이 충분한 이 검찰이 필요하다 보니까 현직 검찰 2명을 한 사람은 감찰실장으로 앉아 있는 민변 출신의 민전 부회장 출신이요 이석범 변호사가 감찰실장직을 내놓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감찰심의관을 이 최혁 대구지검 부장 검사 이 차장 검사인가요? 이 최혁 검사를 갖다가 국정원의 감찰심의관으로 발령을 내서 이 내부 TF를 돕는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기조실에 말이죠. 기조국장 자리를 또 신설해서 이 검찰 간부 한 명을 파견을 받았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진두를 지휘하면서 이번에 자태 태스크포스에서 박지원과 그 다음에는 서운의 이런 혐의점을 찾아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정원의 기조실장은요 조상범 전 이 검사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상범 검사가 바로 이러한 이 국정원장 전직 2명의 이 비리 혐의를 총괄지휘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3명의 검사, 이 트리오 검사들이 결국은 이 서훈과 박지원의 이러한 그 기록 파괴 아니면은 강제 북송 이 혐의를 자진했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압수수색과 관련된 이 검찰의 이 자료 요청 그리고 국정원의 자료 협조 이것은 수월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국정원에 관해서는 이 정도는 이제 지금 강제 수사가 상당히 이제 오늘부터 본격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도를 보면은 줄줄이 이제 소환될 것이다 관계자들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국정원에 대한 조사에 이어서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국방부도요, 이 국정원의 이 관계자들도 소환 조사했지만은 국방부에 대해서도요,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을 최근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을 해서 이 관련 내용을 일단 진술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요, 이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조만간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국방부에서는요, 이 민스 정부에서 일부가 삭제된 조치, 삭제된 내용, 이것도 과연 어떤 의미로 이 빔스 관련 정보를 삭제했는지 이것도 중요한 수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지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를 삭제했느냐? 박지원 비서실장이 있는데요. 비서실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정보는 삭제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비서실장이 그 원장의 지시사항을 이 관련 부서에 하달하는 방식을 통해서 삭제했다. 여기까지가 지금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충분하게 자체적으로 이 관련 진술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이런 걸 통해서 이 박지원 원장이 이 월북했다고 단정할 만한 그런 첩보는 살리고, 그리고 표류와 관련된 이런 첩보들은 전부 삭제하고, 그리고 이제 관계부서 이 관계기관 이 장관들 회의가요 23일날 새벽 1시 그리고 23일날 아침 10시 그리고 24일에 이렇게 연거푸 3번이 있었는데, 이때 이 박지원 원장이 들고 간 이 보고서들을 갖다가 전부 삭제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월부로 단정하는 그 내용, 국정원이 이제 최종적으로 첩보를 다 종합해서 종합정보 판단 보고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근거를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하태경 의원이 중앙일보에 단독으로 이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은 한 14건 정도는 최소한도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9월 22일서부터 28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의 이 보고서를 대부분 삭제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박지원과 관련된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 그리고 월북 단정과 관련된 정보 첩보 기록의 삭제와 연결된 범위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은 뭐라고 해명하고 있느냐? 박지원은 내가 바보냐? 내가 바보냐? 메인 서버에까지 남는데 왜 이거를 삭제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태경 의원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메인 서버에 남는 거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삭제하고 기록 근거를 없앴느냐?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의 정권 재창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정권이 되니까 국정원장이 이런 기록을 삭제한 것을 과연 누가 알겠느냐? 더군다나 정권 재창출에 도움을 줬는데 이러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기록을 메인 서버에 남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 관련 보고서 이 작성된, 그리고 청와대 관계기관 회의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전부 다 삭제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박지원 원장이 오늘까지 밝힌 내용의 핵심을 보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로 이러한 이런 문제, 업무와 관련해서 별도로 지시한 게 전혀 없고 오로지 본인이 알아서 다 조치를 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도요, 이 대통령이 이런 거 개입하면 정쟁이 될 수 있으니까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지원은 철저하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차단막을 지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 박지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현 국정원을 조롱까지 하고 있어요. 나를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물가나 똑바로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야말로 조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전직 원장들 2명을 잡으려고 달려드는 걸 보면 지금부터 서슬이 시퍼는 사정정국으로 몰아가겠다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러한 SI와 같은 청신 첩보를 내가 지운다고 해서 메인 서버에 지워지느냐. 더군다나 국방부 메인 서버가 있는데, 그래서 국방부가 생산한 문서를 내가 일부 마음대로 삭제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미국이 이거를 갖다가 합의해 주겠느냐,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압수수색까지 해서 유의미한 자료를 반드시 확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이 박지원 원장의 주장은 언뜻 보면 그럴듯하지만요,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결정적인 것이 말이죠, 미국의 합의를 받는다? 아니, 정보를 삭제하는데, 미국으로부터 협조를 받은 정보를 삭제하는데, 아이고, 형님들, 제가 좀 이거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정보기관은요,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지원 원장의 이러한 주장, 조롱성, 또 비판성, 반발성 주장으로 이렇게 구별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실체적으로 맞지가 않다. 만약에 이렇게 박지원 원장이 얘기하는 대로 메인 서버에 다 남아있는 걸 내가 바보같이 왜 삭제하느냐, 그러면은 국정원에서요 2달간 TF팀을 구성해갖고 운영해갖고 낱낱이 파헤치고 찾았는데, 그 찾았다는 게 그러면은 가공된 가짜 문서를 찾았다는 겁니까? 국정원이 그렇게 바보 기관인가요? 그러니까 박지원은 본인이 내가 바보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국정원은 박지원보다 더 바보입니까? 그래서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좀 내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유족,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 측의 이제 고발로 인해인데, 지금 이제 국정원의 이제 고발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이제 강제 송환, 이 사건이 또 오히려요, 이 해수부 공무원 못지않은 파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똑같이 지난 7월 6일 날 국정원이 서훈과
박지원을 고발했는데 이 어민과 관련된 사건이요.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사건은 서훈이 고발 대상이 됐어요. 근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국정원 차장급으로 지금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이 국정원 담당 차장은 김준환 차장이 이 강제 북송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인의 말이죠. 서훈 말고서도 김준환 차장, 그 다음에 성명불상자. 제가 보기에는 이 성명불상자는요, 청와대 NSC 측 인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불상자는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강제 수사를 통해서 특정해 달라라는 주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의 경우에는요, 이 박지원은 서울에서 매일같이 반박, 조롱, 비판 이런 입장을 내보이고 있지만은 서울은 딱 한 번 미국에 간 이후로 공식적으로 본인이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이후로요, 일체 우리 언론의 접촉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태경 의원이 말이죠,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따르면은 서울은 지난 뭐라 그럴까요? 5월에 비밀리에 출국을 했는데 이거는 도피성 출국으로 보인다. 빨리 들어와라. 그리고 90일짜리 관광 비자로 받기 때문에 이제 90일이 지나면 이 유효 기간이 끝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여권을 무효화시키고 인터폴에 의뢰를 해서 강제 이 귀국 조치를 하라. 이렇게 주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뭐 서훈 원장 지금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힌데요. 그리고 국내 언론에 일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보면 그렇게 쉽게 순수하게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퀘스천 마크가 남는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강제 탈북과 관련해서는요, 이 문제는 이미 국제화되어 있다. 그래서 미 의회에서요, 미 의회의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스미스 위원장이 직접 이 인권 이거는 그야말로 이 보편적인 인권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인데, 과연 인권 대통령이 있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이게 할 일이냐? 이렇게 해서 강제 북송했다라는 얘기는 김정은과 문재인의 합작품이다. 이건 공범관계다라고까지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강제 북송을 하는데 여기에 서훈의 범죄 행위는요, 이 합심을 갖다가 이 강제적으로 빨리 끝났다. 그래서 딱 이틀밖에는 지금 조사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 하나로 고발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요, 그게 아니라 그것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 통일부 보고서에 이 기순 의향을 비쳤다든가,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이 간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아예 그런 거를 갖다가 싹 다 없애라. 그러니까 이 박지원이가 말이죠, 기록을 삭제하라, 보고서를 삭제하라 라고 한 것처럼 이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사건에서도 서훈이가 이번에는 이 김준환 이 차장의 같이 바로 통일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귀순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예 싹 다 없애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지금 이제 서훈 고발에 이어서 말이죠, 별도로 이 김준환 전 차장도 고발을 했다. 이렇게 지금 추가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는요, 그럼 과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법적으로 지금 우리 현 여권에서 주장하는 게 맞는지, 지금 야권에서 그 당시 여권에 있던, 아니 이런 흉악범 16명이나 살해를 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 국내에 남겨주면 이 사람들이 또 어떤 범죄를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을 지금 야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와 달리 제가 이미 여러분께도 논평을 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니다, 설령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 실효적으로 지금 발동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우리 법에 의해서 이 다루면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이미요, 이 판례도 비슷한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 북한 주민이요, 탈북 전에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로 우리 국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강제 북송을 했다. 이거는 이 법률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헌법만 위반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국제법을 위반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 유엔의 이 고문 방지 협약을 위반했어요. 유엔 고문 방지 협약. 예, 그거를 일단은 위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위반한 것은 세계 인권 선언을 또 위반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또 위반했어요.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이 굉장히 분명하다. 이것이요, 이 우리 국내 법조인들의 일반적 해석입니다. 그러면 세계인권선언이라고 하는 이제 관습 규범인데요. 여기 제9조하고 15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추방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우리 국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편적 인권 규정에 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정 국가의 국내적 차원에서 보호받는 인권이 아니고 천부적인 인권이기 때문에 국적과 관계없이 어느 나라에서라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입니다. 여기에 반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보면 제3조에 이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1987년도에 처음으로 발효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보면 말이죠.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송환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인권선언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같은 이 국제법도 분명하게 위반을 했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헌법은요, 이 북한 영토까지도 우리 영토로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도 하지 않고 북한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요, 헌법 제12조 그리고 헌법 제27조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강제 북송, 이 북송 사례, 이 93년도에 이인모 씨, 미인현양 장기수죠. 그리고 또 2000년도에는 미인현양 장기수 63명. 이 사람들을 이제 정책적으로 본인들이 이 사람들은요, 분명히 북한으로 돌아가서 살겠다. 우리 국내에는 더 이상 거주하지 않겠다. 그래서 본인 의사를 존중해서 이 정책적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본인 의사가 뭐냐? 나는 한국에 남겠다. 기순하겠다. 이런 기순 의향서를 자필로 작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북송한 점이 이인모라든가 그 다음에 민현양 장기수 이게 집단으로 보낸 거하고는 근본을 달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 브리핑을 통해서 이것은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그리고 반인륜적 범죄다. 이러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 회복을 위해서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 그리고 진상규명 과정에서 그때마다 필요한 내용은 또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는 이제 통일부, 지금까지는 이제 이 북송 사건과 관련된 이 강제 수사가 이 국정원, 그 다음에 국정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국방부, 그리고 이어서 통일부까지도 이 부처가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 북한의 선전 매체인 메아리가 오늘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는데요. 탈북민 북송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의 눈치를 보면서 부당한 구실로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돌려보낸 사건인데, 이 사건을 갖다가 헌법 위반 사건으로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신북풍몰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해수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유가족을 내세워서 고발 노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이 한국 정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탈북어민과 관련된 문제는요, 지금 검찰에서 우선 지시로 이게 도리어 느닷없이 중단되기 때문에 우선에 대한 수사로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줄줄이 소환하는 문제만 남아 있다.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MBC 제3노조라고 하잖아요. 이 MBC 제3노조는 우리하고 이제 비슷한 시각을 가진 노조인데, 이 MBC 3노조가요, 최근에 이 강제 북송과 관련된 사건, 이 MBC에서 편파 뉴스하고 있는 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점이 말이죠, 이 강제 북송해도 되냐? 예, 범죄자인데, 이런 시각에서, 이 보도하고 있고, 그리고 문제 제기를 북송된 어민의 범죄 행각, 여기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기순이냐, 도중이냐, 이렇게 지금, 이런 시각에 맞춰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법적 측면에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낸 게 맞느냐, 이게 반인권적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야권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대로, 아니 흉악범들을 안 보내고 우리 국내에 놓아둔다는 것이냐, 이러한 이 취지로 거기에 방점을 두고 이 보도하고 있는 거. 그리고 MBC의 보도의 기준이 민주당과 그리고 이 전 정권의 유불리에 맞춰서 이 보도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편파적이고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MBC 노조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의 이 MBC 이 노동조합 입장문을 성명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MBC 한두 번인가요? 그래서 MBC 불시청 운동, 시청 거부 운동을 좀 벌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당시에 말이죠, 탈북어분들이 불송했을 때 해외에서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해외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제 태국이라든가 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국내 귀국을 국내에 송환되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탈북자들이 이걸 보고 우리도 지금 당시에 문재인 정권인데 다시 우리 한국으로 들어가면 결국 문재인 정권이 또 돌아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또 제물로 바쳐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국내에 다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제 통일부가 이 공개한 북송 사진을 보니까 치가 떨린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니 여기에 관련된 문재인 정권의 인물들 지휘 고하를 만들라고요, 일벌백계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다시는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우리 인권을 그야말로 김정은이한테 제물로 바치는 이런 사례는 철저히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심야방송 한 건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주석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